나폴레옹의 몰락과 체념 마이너스 역사 속 자포자기의 초상. 위대한 영웅의 두 얼굴. 1812년은 유럽의 지도와 권력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인물의 운명을 가르고 그의 전설적인 전성기를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넣은 해로 기록된다. 그 인물은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다. 프랑스 대혁명의 혼란 속에서 혜성처럼 등장하여 공화국을 수호하던 젊은 장군, 그리고 프랑스 제1제국의 황제로 즉위하며 유럽 대부분을 손에 넣었던 이 거인은 모스크바로 향하는 러시아 원정길에서 추락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와 가차없는 겨울은 그의 군대를 초토화시켰고 그의 완벽하게 보였던 제국의 판도는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의 굴곡진 인생은 자칫 영광의 서사시로만 묘사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패배와 침체, 그리고 결국 체념이라는 더 복합적인 주제를 담아냈다. 어떤 면에서 나폴레옹은 단순히 정복자와 혁명가의 역할을 넘어 인간적인 실수와 절망의 모습을 모두 보여주는 상징 같은 인물로도 읽힌다. 그의 몰락은 단순히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마주할 때 겪게 되는 복잡한 내면의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낸다는 점에서 우리 각자에게도 큰 메시지를 전한다. 이제 나폴레옹의 몰락과 체념을 중심으로 그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탐구해보고 이를 통해 자포자기라는 감정에 담긴 의미와 그 극복의 가능성을 성찰해보자. 일장 승리에 도취된 영웅 마이너스 러시아 원정의 발단. 나는 유럽의 운명을 결정짓는 운명의 남자다. 나폴레옹은 자신을 신화 속 영웅처럼 여겼다. 그가 1804년에 황제로 즉위했을 때 그의 목표는 단순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이탈리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승리를 거두며 명성과 권력을 쌓은 그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러시아로 향했다. 러시아를 정복함으로써 그는 유럽의 완전한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야심을 품었다. 당시 프랑스와 러시아의 불안정했던 외교 관계도 원정을 결심하게 한 결정적 배경이었다. 나폴레옹은 알렉산드르 1세와의 틸지트 조약 이후 협력을 약속받았지만 러시아 황제는 점점 프랑스로부터 멀어졌다. 특히 대륙봉 세령을 어긴 러시아의 행보는 나폴레옹을 분노케 했다. 그는 이를 구실 삼아 1812년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했다. 이른바 대조국 원정이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러시아의 광대한 대지와 기후를 과소평가했고 러시아 군대의 초토화 전략을 예상하지 못했다. 러시아군의 후퇴 전략에 따라 나폴레옹의 군대는 적의 그림자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혹독한 겨울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이장 모스크바의 불길 마이너스 승리인가 함정인가? 9월 마침내 나폴레옹은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그의 군대는 성대한 승리를 기대했지만 모스크바는 텅 빈 폐허로 나폴레옹을 맞이했다. 황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러시아군은 도시에 불을 지르고 퇴각했다. 나폴레옹은 자신이 오랜 전쟁 끝에 얻은 왕관이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가 모스크바에서 고심하던 모습은 그의 기록에서 생생히 드러난다. 나폴레옹은 도시를 점령하여 협상을 시도하려 했지만 러시아는 끝까지 이를 거부했다. 도시 안에서는 점점 전열이 흐트러지고 군대는 사기가 꺾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겨울이 찾아왔다. 기온은 섭씨 영하 30도까지 떨어졌고 먹을 식량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군사들은 동상에 걸리고 얼어 죽었다. 나폴레옹은 마침내 말을 타고 후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성대한 정복전을 꿈꾸던 그의 후퇴는 유럽 전체에 충격을 안겨줬다. 한때 전투마다 승리를 맛보던 그가 패배의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다. 3장 유배가 되다 마이너스 엘바섬에서의 초조한 날들. 러시아 원정 실패 이후 나폴레옹의 제국은 빠르게 붕괴되었다. 나폴레옹은 연합군의 프랑스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 끝없이 싸웠지만 1814년 결국 파리가 함락되며 모든 것이 무너졌다. 당시 그의 아내 마리 루이즈와 어린 아들조차 안전을 위해 도망쳐야 했다. 결국 그는 퇴위하고 엘바 섬으로 유배되었다.
엘바 섬에서의 시간은 나폴레옹에게 어딘가 모르게 비현실적이었다. 그는 한때 대륙을 지배했던 자신이 이 작은 섬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재기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나폴레옹은 개인적인 개선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섬을 관리했고, 그의 충직한 지지자들은 여전히 그가 다시 돌아와 제국을 되찾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나폴레옹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가 범한 지나친 자신감과 폭주가 결국 자신을 여기까지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었다. 사장 백일천하와 워털루 마이너스 마지막 희망의 궤적. 1815년 나폴레옹은 엘바 섬을 탈출했다. 그는 프랑스로 돌아가 황제의 자리에 다시 오른다. 백일천하라고 불리는 이 짧은 기간 동안 나폴레옹은 한때의 명성을 조금 되살렸다. 그의 귀환에 열광한 군대와 시민들이 합류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주어진 듯했다. 그러나 워털루 전투가 다가오자 운명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을 상대했던 나폴레옹은 결국 패배를 면치 못했다. 과오가 중첩된 전술, 지나친 피로, 그리고 군대의 동요가 그를 실패로 몰아갔다. 워털루에서의 패배는 그가 제국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산산조각냈다. 5장 세인트 헬레나 마이너스 체념의 나날들. 패배한 나폴레옹은 자신이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영국에 항복했다. 이후 그는 남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폐되었다. 이곳은 더 이상 그 어떤 정치적 연줄도 닿지 않는 단절된 고립의 공간이었다. 말년에 그는 소수의 충실한 동료들과 함께 늙어가며 자신이 걸었던 길을 계속 돌아봤다. 초기에는 돌아갈 희망으로 분투하며 글을 쓰고 병법서를 집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고 체념 쪽으로 기울어졌다. 과거 유럽의 제왕이었던 그는 이제 역사의 한 조각으로 남을 준비를 해야 했다. 나는 운명을 넘어서려 했으나 운명에게 졌다. 그의 마지막 말처럼 나폴레옹은 결국 자신의 실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삶의 끝을 맞이했다. 결론. 나폴레옹의 이야기에서 배우는 것.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야기는 승리와 몰락, 희망과 체념, 그리고 자포자기라는 심리의 복합성을 생생히 묘사한 사례다. 그의 몰락은 단순히 개인의 실패라기보다 그가 범한 과도한 자신감, 현실 인식의 부족,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의 심리적 무너짐을 보여준다. 결국 그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한다.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도전할 의지를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냉정히 인식하고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는 일도 그러하다. 우리 각자가 마주하는 삶의 순간은 끝없는 변화 속에 있다. 나폴레옹처럼 자포자기의 감정에 휘말릴 때에도 그 너머에 있는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폴레옹의 운명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의 불멸의 유산 속에서 우리는 희망과 투쟁의 본질을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다.